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배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낱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배한다, 무엇을 도배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때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건 순우리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한자 말입니다. 그 글자도 사실 다 어려운 글자들이에요. 그럼 도자와 배자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관련된 낱말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배. 네,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획수도 많습니다. 진흙도다. 진흙. 그리고 칠한다. 뭘 칠한다 할 때 도자다. 그리고 배는 속적삼을 얘기한다. 속적삼. 그렇죠. 위에 저고리 아래에 받쳐 입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속적삼 배다. 자, 진흙도는 일단 진흙이다. 그래서 흙이 들어갔다. 그렇죠. 흙토자가 들어가 있다. 아래. 그리고 윗부분에 이제 또 이 도자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길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도랑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에 있는 흙 또는 도랑에 있는 흙, 도랑에 있는 흙은 좀 진흙이라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진흙 같은 걸 가지고 뭘 바른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황토집을 짓고 황토벽을 바른다 할 때 일종의 황토 진흙 같은 것이다. 그것이 바르는 행위로 많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진흙도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길도자, 이 안에 있는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많은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뜻하는 나여자다. 예. 물론 나라는 뜻은 나중에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만 옛 글자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겠죠.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무로 지붕을 받친 작은 집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떤 집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래 부분이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손잡이가 있는 수술용 칼이다. 네, 뾰족하다. 그렇죠. 또는 삽으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모양이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 설명을 가지고 많이 이 관련된 글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글자, 나여자와 관련된 글자다. 그리고 배는 속적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과 관련된다. 옷이자가, 옷이변이 들어갔죠. 그리고 발음은 등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옷이자가 원래 이것이 옷이자죠.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좀 변한다. 비슷한 게 있죠. 비슷한 게 이제 보일시자. 보일시자가 변하는 글자는 이것입니다. 획이 한 획이 더 들어가는 것이 옷이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등배자는 물론 이것이 육다로 얘기했죠. 윗부분은 이제 북녘이라는 북녘북이다. 북녘. 근데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등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등을 보인다는 것은 달아난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북녘북이라는 뜻도 말로도 쓰이고 또는 달아난다고 할 때는 배로 쓰인다. 네, 그렇죠. 뒤에 낱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적삼배다. 그러면 도배라는 게 속적삼으로 해석을 하면 잘 안 되겠죠. 뭔가 칠한다. 칠한다. 어떻게 칠하냐. 뭔가 배접을 한다. 우리가 종이 같은 것을 여러 겹 이렇게 붙이는 것을 배접이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도배를 찾아보니 종이로 벽이나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을 도배라고 한다. 그렇죠? 도배 공사를 한다. 요즘 도배 하시는 분들이 힘도 들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고소득 그런 직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이것이 원래 뜻인데 이것이 뜻이 조금 이제 발전을 해서 어떤 장소 따위를 특정 사물이나 게시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다. 도배를 하면 어떤 벽면이라든지 전체를 다 바르죠. 그처럼 어떤 것을 가득 채운다. 그런 의미로 도배한다. 사방의 벽이 낙서로 도배가 되어 있다. 낙서 한두 개 있어서는 도배라고 할 수 없겠죠. 만약에 벽에 낙서를 한다면 여러 곳에 거의 전면에 걸쳐서 낙서해놨다. 그러면 낙서가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 관련돼서 어떤 자기 의견이나 댓글을 달 때 인터넷상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관심, 불만 등을 드러내기 위해 글이나 사진 따위를 반복해서 게시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룬다. 이것도 두 번째하고 비슷하겠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올리는
막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 인터넷과 관련됨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이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 이 도배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도자와 배자에 대해서 관련해서 글자와 관련 낱말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자는 나여자에서 시작을 했죠. 이것은 이게 차를 뜻하는 차다자하고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차다자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되어 있다. 나여자는 여기에 획이 하나 더 있죠. 이것만 구분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남을 여 발음이 왔는데 밥식자가 있다. 밥을 먹고 남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이제 길도자 또는 또랑도자, 여기는 막 진흙, 칠한다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로, 길을 뜻하는 할 때 이것도 착받침을 붙이면 길을 얘기한다. 어떤 장도에 올랐다 하면 아주 먼 길을 간다 할 때 장도, 도자다. 오늘 나온 이제 진흙도자는 흙토가 다시 붙는다, 칠한다, 또 지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칠해서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리고 길이라는 뜻도 있고 도랑이라는 뜻도 같이 이 글자와 중첩되게 쓰이고 있다. 네. 좌부변을 하면 섬돌이다. 섬돌, 계단 또는 드러낸다 할 때 제자를 쓴다. 그렇죠. 제거한다, 제외한다. 또 가감성제 할 때 재산이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를 척하면 천천히 간다. 천천히 서. 또 칠복자를 붙이면 차례서. 또 말두자를 붙이면 뒷길사, 비스듬하다. 사선을 걷는다. 또는 사양이다. 사양산업. 해가 비스듬히 서산을 넘어가는 것을 사양이라고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글자들을 만들므로 나엽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나오는 진흙도자 또는 칠할도자와 관련된 낱말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도색, 도색한다. 색을 칠한다. 그렇죠? 도색 작업을 한다. 예, 색을 칠한다. 도료, 칠하는 재료를 얘기하죠. 페인트 같은 것을 도료라고 한다. 도포라고 한다. 또 도포는 겉에 이렇게 칠하는 것을 도포 이렇게 되죠. 도장, 칠하고 어떤 장식적으로 칠하는 것, 예, 도장. 전착 도장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착색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전착 도장이다. 차량 같은 것을 이제 말끈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도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착 도장이다. 우리가 이 경우에 보면 이제 도장과 이 도금이란 말이 있죠. 도금한다 할 때는 도자가 다르다. 세금변에 제도 도자다, 법 도자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도장할 때의 도와 도금할 때의 도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탄 이거는 진흙이죠. 도가 탄은 숯을 얘기합니다. 숯. 진흙에 엎어지고 불에 타고 하는 도탄에 빠졌다.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 할 때 도탄이다. 호도한다. 호는 풀이에요. 풀로 바른다. 어떤 사건인데 뭘 발라버려. 그래서 희미하게 한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할 때 그것을 호도라고 한다. 그렇죠. 뭘 애매하게 하지 마라. 호도하지 마라. 얼버무려서 호도한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낱말들이다. 도찬이다. 찬은 이제 숨는다는 뜻이에요. 색을 칠하고 또 숨어버린다. 달아나버린다. 안에 보면 쥐서자가 있죠. 쥐서가 있고 위에 이제 구멍혈이 있습니다. 쥐가 구멍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도망간다. 달아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찬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의 글귀를 지우거나 다시 고쳐 쓰는 것. 그것을 도찬이라고 한다. 도말한다. 예, 말이라는 것도 말소시킨다. 이렇게 없애버린다. 네. 가루로 만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것을 도말한다. 또는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경 구절 같은 데 보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완전히 없애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말. 잘 쓰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북녘북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게 이제 도배할 때 배자가 나왔죠. 자, 이것은 달아날 배라고 됐습니다. 패배다. 그렇죠? 패배했다. 졌다라는 것이죠. 패는 이제 깨진다. 깨지고 달아난다. 붙었는데 싸움을 붙었는데 깨지서 달아나는 게 그것이 패배다. 패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 글자가 들어간 모양으로 들어간 것 중에 탈승,
차량에 탑승한다 할 때 그렇죠. 탈승자에 보면 이렇게 벼화가 있습니다. 요 양옆에 이런 글자가 있다. 북녘북자가 있다. 두 사람이 올라가 있다. 나무에 두 사람이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제비연자에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막 북녘이다. 막 이런 것보다는 날개의 모양, 제비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 또 발할 기자도 있습니다. 아래에 달을 이자를 넣으면 바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원한다, 기원, 희망한다 할 때 기원, 바라고 원한다. 근데 이러한 기자를 써서 기원도 합니다. 이거는 빈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 할 때 바라고 어떤 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위에는 바란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기도의 성격이 들어가면 이 기원을 많이 쓴다. 그렇지만 이런 기원도 있다. 네. 자, 이것이 등배입니다. 그렇죠. 등배다. 배반을 한다. 네, 반역을 한다 할 때 배반이다. 배신을 한다. 그렇죠. 신의에 등을 돌린다. 그렇죠. 등을 돌린다. 그것이 등배자를 쓴다. 자, 오늘 이제 도배의 속적삼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낱말 몇 개를 보면 배접이라, 접할 접이다. 네. 종이나 헝겊 또는 얇은 널조각 따위를 여러 개 겹쳐서 붙이는 걸 배접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병풍은 배접이 썩 잘 되었군요. 병풍을 만드는데 잘 붙였다는 것이죠. 튼튼하게 뒤로. 그렇죠. 빠진 데 없이 잘 붙였다. 배접이다. 또 손발이 텄을 때 헝겊 따위를 밥풀 칠해서 단단히 붙이는 것. 저는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예문을 보니 할머니는 헝겊으로 배접을 해서 트고 갈라진 발꿈치에 붙이셨다. 막 이렇게 예전에는 막 의약품이 충분하지 못할 때 또 이렇게 상처를 싸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것이 이제 배접이다. 네. 배첩이라는 얘기도 있다. 첩은 이제 붙인다. 네. 첩부한다 할 때 첩이에요. 서화나 자수를 족자, 액자, 병풍, 서첩 따위로 꾸미는 것은 배첩이라고 한다. 배첩. 또는 낡거나 훼손된 작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 그것이 배첩이다. 배접과 배첩이 조금 비슷할 수가 있겠죠. 배첩을 하기 위해서 배접 작업을 잘 해야 되겠죠. 이러한 배첩을 하는 장인을 배첩장이라고 한다. 네. 자, 이제 도배한다 할 때 도배하는 종이를 도배지라고 한다. 배자라고 있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팔이 없고 몸통만 있죠. 옷에. 그리고 뭐 주머니도 없는 그런 우리 한복에 관련된 의복을 배자라는 게 있다. 초벌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것이 초배다. 그런 종이를 초배지라고 한다. 예전에는 막 신문지 같은 걸로 초배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도배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다. 그것이 정배다. 초배한 다음에 끝 마무리로 하는 도배를 정배라고 한다. 네. 자, 이 도배란 말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아마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자를 보면 도자는 일본의 신자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자를 그대로 쓴다.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는 간체자는 이 흑토를 떼고 이 글자를 쓰고 있다. 또랑이다, 길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글자를 쓰고 있다. 배자는 속적삼배는 신자체나 간체자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도배할 때 글자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게 한자말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